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최나 기자입니다. 저희 보험저널의 특별 기획 시리즈 설계사 1200%룰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직영과 지사행에 1200룰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계획적으로 쓰는 와중에 저한테 질문들이 크게 이제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가 기사를 구성할 텐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좀 알아볼게요. GA는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고 GA가 스스로 또 돈을 쓰는데 무조건 1200%가 넘는 거 아닌가요? 뭐 이의를 제기한 사람 뭐 원. 두 번째 분은 또 설계사 1200% 룰인데 왜 갑자기 신계약 CSM 신계약 1200% 룰을 얘기하는 건가요? 두 번째 설명 질문이 있었고 세 번째는 그 1200% 다양한 직영 조직에 직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사양의 비용 구조를 1200%로 어떻게 녹이나요? 세 번째, 네 번째, 정착 지원금이 많이 주면 1200% 룰은 뭐 무작정 넘는 거 아닌가요? 다섯 번째, 직영지효와 지사지행에 누가 유리할까요? 이런 5가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1200호 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약식으로 설명하고요. 이번에 지금 저희가 5편까지 쓰려고 하는데 혹여 6편까지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간단히 설명하는 와중에 또 디테일하게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4편, 5편은 계획 중인데 6편까지 나올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직영, 지사형 GA에 1200% 룰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수수료 분급보다도 급한 건입니다. 이건 내년 7월부터 적용하고요. 분급은 4년 분급 내후년, 그 다음에 7년 분급은 거의 2년 있다 가기 때문에 1200% 룰이 지금 더 급선무예요. 그러면 설계사 그 GA 소속 설계사의 1200% 룰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내용은 제목은 계약, 신계약 비용 정산 시스템부터 손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설계사 1200%를 준비로 내부 부담이 증폭되죠. 내부 부담이 늘죠. 왜 설계사 인당으로만 접근하던 계약관리 시스템이나 비용을 스스로 시책 비용 정산 시스템을 이제 신계약 건당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전속 설계사와 GA는 2021년부터 진작에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GA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을 갖다 그대로 주면 1200%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받은 돈이 1200% 아닌데 쓰는 돈이 1200%가 넘을 수 없는 거. 근데 이제 지 스스로 GA 설계사에 1200% 룰이 적용 안 되다 보니까 GA가 자기들 보험사로 받은 돈 외적으로 주는 돈을 뭐 상생 시책 비슷한 거 있잖아요. 13차월 이후에 보험사로부터 일정 그 커미션을 받고 주는 거를 약속받고 GA가 먼저 주는 이런 것들로 인하지 않는 경우는 오늘 빼고는 1200 노래 넘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GA 현장에서 복잡해하는 거는 GA가 직영, 지사용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GA 설계사 1200도로는 신계약 건당 1200%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계사 인당 개념이 아니에요. 신계약 건수 개념입니다. 이거는 신계약 건수 개념을 그냥 인당 개념으로 소속 설계사의 1200부 룰을 적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일단 1200% 룰이 그 보험 감적 규정 좀 내가 좀 보실게요. 4-32조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4-32조 제1항에 의하면 수수료 등은
최적사업비 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그 안에 이제 새로 신설된 그 1200 소득설계사 1200% 룰, 요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이번에 들어가겠지만 진작에 수수료 등의 지급 근거가 되는 4사의 30부터 2당은 신계약 기준이에요. 신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GA에 쓰는 돈의 일부에서 뭘 빼면 되는 거예요. 신계약 아닌 거면 빼면 되잖아요. 신계약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본사 인건비, 임차료, 뭐 설계사 그 지점 임차료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스태프들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산비가 있죠. 이런 비용들은 진작에 그 보험사 지금 그 재소속 설계사 이전에 시행되던 전속 설계사와에 준하여 운용된다 치면 이 비용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GA가 직영 GA는 이제 본사가 알아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설계사 아니 보험사가 주는 돈의 30%는 운영비 용도로 띄고 이제 나머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 한다고 그러면 이제 구분이 딱 그 인건비, 임차료, 그 다음에 그 전산비가 딱 구분돼서 띄어지는데 나머지 지사는 한 3% 내지 1% 띄고 다 이제 지점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비용 분석을 하면 돼요. 이게 인건비로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차료로 얼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산비로 얼마 들어갔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이거는 다음 설명드릴게요. 일단 내용 들어가 볼게요. GA 법인, GA는 2021년도 전속 설계사 똑같이 설명표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내년 7월부터 소속 설계사 개인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 선임을 누리는데 실제로는 설계사 인별로 선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정착 지연 이슈 막 이런 것들이 하는데 그건 따로 설명드릴게요. 1200% 이게 설계사 이거는 설계사 인당 1200% 누르는 게 설계사가 판 계약에 대해서도 1200% 건당 1200% 누를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제 맨 마지막에 실제 재원은 1150이다. 이 말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직영 지사보다 본사 지사 간의 지사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틀겠죠. 지사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 전산비,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반영할까? 제가 제 이 표는 어디에 없습니다. 제가 표를 만든 표인데요. 한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지금 수입 지출을 제가 나눠놨어요. 지금 GA 본사는 2021년부터 1200% 누리에 의거해서 보험 설계사처럼 전속 설계사처럼 1200% 적용을 받아 초년도 1200% 넘지 못해요. 요거는 보장성 보험에 국한한 겁니다. 이게 저축성은 1200% 누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4-32조 2랑 이게 저희가 1편, 2편에서 그 4-32조에 대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여기에 다 담기는 복잡하니까. 4-32조에 1항에 있는 수수료 등에 있는 그 수수료 등에는 설계사 그 보험 설계사 판매하는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설계 매니저나 일부 그 보험사 본사에서 시행하는 행사비 쪽으로 이게 돈이 들어가 이게 50%가 붙박이가 아닙니다. 이게 회사마다 볼륨이 적으면 이게 100이 될 수도 있어요. 코스트가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건당으로 나눴을 때 많으면 줄겠죠. 고정비 효과요. 이게 뭐 40도 되고 30도 되고 50도 되는데 에버리지 값으로 했을 때 이 비용조차도 1200%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4-32조 1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사로부터 GA가 1200%를 받아도 보험사가 50%를 떼고 준다는 거예요. 1150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150을 이제 1150을 받는데 50은 여기서 제가 반영해놨어요. 기타. 이걸 빼고 그러면 보험사로 받아요. 받으면 설계사들은 뭘 쓰는 거예요? 그 1700%, 150% 이게 지금 문제는 초년도에 1200%예요. 수당은 다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초년도에 받는 제한이
1200% 받아서 설계사들한테 직영은 30% 운영비를 띄고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재원을. 주고 있는데 이 재원이 설계사가 수수료로 현재는 700, 건강보험 기준으로 시책비 한 150, 100에서 150 기본 시책비, 기타 시책비 200%, 상생 뭐 이렇게 주는 것도 있잖아요. 상생 말고 뭐 그 생산성 연계 수수료 주는 거 있잖아요. 생산성 연계. 요거는 기본 시책비. 뭐 월초 비례로 그냥 나가는 거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기타 생산성 뭐 조직 가동 시책 200% 해가지고 1050%뭐 1100, 1000% 쓴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건 뭐 그렇게 감안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상생시책. 상생시책도 이걸로 이게 1200%를 얘기하는 건 1차 년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1차 년도에 250 정도 나가고 이보다 많이 나가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400, 뭐 최근에 장기 인보험이 안 팔리면서 이게 600까지 나간 것도 있죠. 일시적으로. 한 주차에. 근데 이제 월 평균 개념으로 보면 250 정도. 그 다음에 경력 설계사 수당은 어차피 경력 정착 지원 수수료는 원래 돈을 줄 때 생산성을 연계해서 주기 때문에 그 연계된 금액 범위에서 주기 때문에 뭐 소득의 50%뭐 이런 조건이 있어도 생산성 연계해서 신계약을 연계하기 때문에 100을 넘을 수가 없어요. 100. 기타 아까 여기 50 설계매수 비용 50 이렇게 하면 1140 1450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이게 뭐 내년 7월부터는 이게 700 150 200 이거는 뭐 지금 변동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했죠. 4대 30분 2랑은 신계약을 얘기하는 것들 다 유지비는 뺀 거예요 나머지. 뭐 전산비 뭐 인건비 본사 인건비 그다음에 그 저기 전산비 그다음에 그 운영비, 임차료 같은 거 뺀 겁니다, 이거. 임차료를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상생시책비는 이제 1200%를 넣으려면 이제 정착기용비에서 약간 변동이 있었죠. 정착이 없으면 이게 이제 룸이 있어가지고 상생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신계약 시추도 이게 이 신계약 기타 시책비라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기타라는 단어는 보세요. 제 옆에다가 비용의 성격을 봤습니다. 수수료는 월초 베이스로 그냥 줍니다. 환산을 중간에 환산을 줘서 주든 뭐든 월초 베이스로 비례비로 주니까 비례고 그다음에 시책비도 비례비 성격이 있죠. 암주요 치료비, 건당 보험료 몇 프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또 주고 플러스 얼마 이상의 몇 프로 이게 준비례성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책비는 뭐 가동하면 얼마에서 있는데 이게 이제 건당이 아니고 어마운트로 이렇게 나가는 돈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어쩌 직접적으로 어디 꼬리표가 달려가지고 A 계약, B 계약, C 계약으로 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생은 뭐 그렇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비례비를 주고 안 주면 대부분 비례비죠. 상생도 땡겨서 기본 시책비 뭐 팔면 몇 프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경력탁에서 이것도 뭐 생산성 얼마 이상 이게 직접적으로 뭐 건강보험, 종합보험 이렇게 규칙되기 어려워요. 이게 공통비 성격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설계 매니저 비용을 뭐 건당으로 뭐 연계돼 있더라도 이게 뭐 어마운트로 나가는 정액을 건당으로 엮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다 이제 공통비로 엮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공통비, 상모, 기타 시책비.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경력 시책비. 요 세 가지 시책은 다 뭘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집행률을 뽑아서 신계건으로 치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처럼 율로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여기 써놨죠. 제가 빨간색으로. 인건비, 임차, 전산비는 4대 3대 비용 대상이 아니다. 이래서 이 말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만 보시면 돼요. 1200%할 때. 우리가 나가는 비용 요거.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있죠. 막 97%막 100% 받은 돈에 주는 그러면 이 돈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주되 이거는 시책비 수준은 그대로 준다고 치는데 요런 뭐 전략적인 포인트로 시책을 쓸 수 있는 버퍼가 얼마인지는 알려면은 요 비용의 그 월초 대비율의 그 수준에서 변동성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하면서 전략적으로 쓰는 그
준비는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 분석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을 드린 겁니다. 일단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그 분석이 나오면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일단 1200% 노래 안에서 그 이 얘기 되는 게 상생시책비가 문제돼서 저희가 1탄, 2탄에 거쳐서 상생시책비가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왜? 이 정착지원비나 기타 운영비 기타 운영비 요거 200%, 요 공통비 성격에 이게 고정비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볼륨이 커지면서 율이 떨어지면 이걸 더 줄 수 있는 거죠, 상생시책이. 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못 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00% 룰을 그럼 할 때 이 가장 이 여러분 뭐 수수료 시책 이런 거는 뭐 주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받은 돈에서 직영이나 지사나 설계사가 받아가는 돈은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직영은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 받은 돈의 30%를 떼니까 가만하면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거의 준합니다. 그러면 수수료 시책비, 일반 시책비 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그 상생시장과 정착지원 수수료, 기타 시책비인데 기타 시책비 뭐 보험사에서 떼어주는 거 빼고 나머지 이 정착지원과 기타 시책비 요 부분 공통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생시책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정착지원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거 사실 말하기는 쉽습니다. 한 가지 더 나가볼게요. 더 팁을. 뭐 4단계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1200 둘이 적용 중에 고민이 깊다. 맞춰서 시책비를 이미 틀 안에서 문제는 없다. 설계사 시책비는 의미 없다. 근데 이제 설계사 인당 구조로 운영되는 시스템 현재 설계사 시스템이 다 인당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인당으로 해가지고는 이 1200% 적용이 어려우니까 그럼 건당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 건 기준으로 쫙 건 코드를 타고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의 비용 항목으로 묶어서 이 1200%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비례급이 아니고 준비례나 비례, 공통비 성격, 비례급이 아닌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사실은. 간단해요. 간단은 뭐냐면 1년 이내에 들어오고 있죠. 1년 이내에 들어온 비용 있죠? 1년 이내에 들어온 비용 이런 부분을 근거를 나눠서 밑부분부터 설명할까요? 쭉 나눠서 혜택 빼고 준비의 성격을 월초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 월초는 무슨 월초냐? 보장성 보험만 1200으로 적용된다고 그랬죠? 보장성 보험. 물론 건수로 나누고 나중에 월초로 나눠도 상관이 없는데 이 세 가지 비용으로 나간 비용, 정착지원금, 기타 신계약비는 빼고 기타 시책비 이런 비용으로 뺀 거를 비용을 합친 금액을 나누기 보장성 보험료로 나눠버리면 그 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율을 그 계약 건당으로 그대로 태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얘기해서 내가 정착지원금 100만 원 나갔어요. 100만 원 1억을 줬는데 그 계약으로 10억이 들어왔다. 설계사 전체 이게 뭐 인당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인당이 아닙니다. 그 인당이면 이게 설계사가 뭐 500만 원이면 500%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착지원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설계사 10명을 정착 경력으로 데려오는데 1억이 들어갔다. 근데 그 조직이 설계사가 1000명이다. 그러면 설계사 1000명이 탄 상품 보장성 보험의 월초 보험료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 정착 10명으로 나눈 게 아니라 전체 설계사 인원으로 나눠서 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버퍼링이 있어서 이 버퍼링이 상식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자들이 그 DA 쪽 본사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해양광학금 막 얘기하더라고요. 요거 해양광학금은 뭐 작년 2023년 6월에 시행됐죠. 그 차익 보장성 보험 차익거래 방지 차원에서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차익거래 수수료 시체 뭐 비용 플러스 해양광학금이
1200%, 그, 1200이죠. 어떻게 그 1년 보험료를 넘지 못하는 거니까. 1년 보험료는 1200%니까. 이런 구조라 보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이게 그 1200% 수당이 1200% 넘으면 이게 시책비 있겠지. 이거 말고 더하기 있죠. 우리 2000년도 주는 시책들이 있잖아요. 이게 1200 넘으면 해당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없겠죠. 수당으로 나갈 돈이 1200이 넘는데 해당금이 발생할 일이 만무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일반형 표준형 상품이 있다고 물론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단기 납에서 일부 있을 뿐이지 또 없어요. 단기 납은 또 보험료가 세기 때문에 보험료 12달 보험료 나누면 1200이가 그 있다 해도 이게 50% 언더예요. 그냥 무시해야 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아까 말했죠. 시책 놓고 비용 분석해서 이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쪽에 나가는 거 뺀 나머지 비용을 두고 그다음에 그 비례성이 아닌 나머지 고정성 공통비 쪽을 나누기 보장성 보험료 전체 보험료로 나눈 율을 해당 계약의 율로 태워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태운 것이 1200이 넘느냐 안 넘느냐 거기에 이제 50% 아까 말한 보험사가 쓰는 돈 남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말이 쉽지. 지금 설계에서 인당 베이스로 돼 있는 GA의 전산 시스템이 그 보험사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이제 그 노직은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전산이 세팅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설계에서 인당으로 해오던 걸 건당으로 하려니까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1200% 룰은 그냥 보험 수수료 총액을 그냥 그 월초 보험료 나누던가 아니면 그냥 수수료 총액을 뭐 월초 보험 나오겠죠. 왜 그게 지금 건당 보험료 1200%란 말이 월초 보험료의 천육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건당으로 나누면 건수로 나누면 또 월초로 또 나눠야 되니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월초로 나눠버리면 돼요. 이래서 이제 4달 30일 2당에 의한 직감적이 모든 신계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래도 비용 분석을 해서 그 비례급 빼고 나머지 공통비 정착지원비를 합친 금액을 리쿠이팅한 그 경력 대상자가 아니라 전체 설계사가 판 월초 보험료로 나눠서 그 율이 나눠서 하다 보면 1250 빼고 1150에서 뺀 그 버퍼링을 가지고 자체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아까 50이라는 보험, 이게 50이 될지 뭐 30이 될지 100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나눠보시고 그 율에 따라서 전략을 짜는 것이 맞다. 다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또 잊어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1200% 룰은 보장성만 시행한다. 보장성 보험. 1200% 소속석에서 1200% 룰은 설계사 베이스의 1200%가 아니라 설계사가 반 신계약건의 1200% 룰을 의미한다. 뭐 설계사 인당 어떤 건 1200 넘어도 되고 어떤 건 낮아서 에버리지로 1200이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설계사 판 계약 전 건이 1200%의 보장성 보험이 룰에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걸 위해서는 비용 분석이 뒤따라야 된다. 일단 임차료 인건비 전산비를 드러내고 이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 수수료 시체 나머지 고정성 비용 정착지원보험을 그 비례급을 빼고 나머지 이게 정착 기타 비용이 개별적으로 월 베이스로 연결되지 않은 비용을 나누기 설계사가 판 보장성 보험의 수로 나눈다. 이거는 뭐 나눌 때 생보, 손보 나눌 필요 없어요. 생보 보장성 보험, 손보 보장성 보험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제 전략적인 게 좀 있죠. 왜? 종신보험 많이 팔면 이율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4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그 뭐야 그 상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전략적인 이 포인트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 시점에서 비용 분석이 뒤따라지고 설계사 인당 베이스를 건수 베이스로 치환해서
그, 그 신계 건수와 직접 비례되지 않는 기타 시책비나 정착지원금을 보장성 설계사가 판 보장성 월초로 나눠서 거기에 건당 베이스로 월치 대비율을 태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해양광역금 걱정하시는데 1200% 수당 천년도, 차년도, 뭐 3천년도, 4천년도 토탈 수당이 월초 대비 1000%가 넘어가는 숫자는 걱정 안 하실 텐데 왜요? 해양광역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막막했던 그 1200% 룰에 대한 그 접근할 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작성된 자료이니까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4편, 5편에서는 좀 이 내용을 좀 테크니컬한 부분과 그 다음에 전략적인 포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